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정말 어두운 터널에 진입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하루인데요. 3대 지수가 다시 무너져 내려갔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 침체가 부각되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준 의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단 강해지는 달러 때문에 주요국들의 통화가 연일 좀 고꾸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하락인가 상승인가 이보다는 얼마나 더 떨어질까에 시장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세울 만한 이야기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또다시 좀 하락했는데요. 네, 이슈들 짚어주시죠. 네, 강달러하고 그다음에 국채금리 급등에 미국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1% 하락, 나스닥이 0.6% 하락, S&P 500이 1%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빅테크 주식 중에서는 아마존이 1.2%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코스트코가 3% 상승, 쿠팡이 2.5% 상승, 메타버스 관련주인 메타포트가 2.6% 상승, 그다음에 UAM 관련주인 릴리움이 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 샌즈, 윈리조트, 카지노 주식들이 11%대 급등을 했는데요. 중국 단체 여행 재개 소식이 발표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티 측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마카오 여행 규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완화되면서 카지노 섹터로 투자자들이 유입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식들은 리레이팅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윈리조트는 87.5달러에서 91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라스베가스 샌즈는 58달러에서 6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가 둔화하더라도 인플레이션 2%로 되돌리기 위해서 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업률은 다소 올라갈 수 있지만은 연착륙은 달성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S&P 500이 3,000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는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3,000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3,400까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정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점을 확인하기 전까지 매수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고문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정책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실수는 작년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매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런스 측에서는 지금 시장 분위기 좋지 않지만은 분위기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투자 심리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 감정은 극단적으로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바닥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인플레이션이 고점에서 꺾여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다가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웰스파고 측에서는 강달러 현상이 23년 초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이 연준만큼의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 시장에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장중에 나스닥이 그래도 1% 정도 살짝 들어 올려졌었는데 이 부분이 좀 바닥 신호는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대기 매물에 좀 밀렸는데 네. 바닥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닥은 아니지만 저번에 얘기했듯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맞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오늘 당장 저녁이라도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열리면 기술적 반등 저는 가능할 것도 보고 있습니다. 네, 반등 구간, 그러니까 굉장히 추세적인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저가에서 바닥에서 조금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주시는데 일단 연은 총재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말이라도 좀 좋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금리 인상 계속 좀 할 것 같네요. 그거는 그렇죠. 이제 스탠스는 변함이 없는데 말이라도 이제 어떻게 얘기한다면 그쵸. 앵커님께서 얘기했듯이 조금 말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되풀이하다 보니까 별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이제 간다면 뭐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 정도는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맞아요. 75bp는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에 결국에는 50bp냐 25bp냐 그거를 가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계속해서 좀 나오게 될 텐데 조금이라도 좀 완화적인 기조를 보인다면 시장이 잠깐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약간은 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연저점을 깼는데 장중 터치로 오면 아직까지 안 온 게 맞긴 맞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좀 S&P 500 3,0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모건 스탠리가 내놨더라고요. 네,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그거 정도는 예측을 했잖아요. 네. 뭐 아이비들의 시각이 이제 비슷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추세적으로 뭐 하락으로 가니까 뭐 일제히 뭐 상승으로 갈 때는 일제히 또 높여 잡고 하락으로 갈 때는 일제히 낮춰 잡고 뭐 그런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3,000선까지 하락한다는 게 기준이 올해인가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올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일단은 S&P 500이 3,000선 이하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글로벌 아이비들의 시각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리안츠 측에서는 연준의 이런 행보를 또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알리안츠 측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작년에 안 하고 현재 너무 강하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어제 제레미 시걸 교수 의견이랑 비슷한 것으로 봐야 되겠어요. 네. 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일찍 안 하고 인플레이션은 지금 뭐 작년에 좀 일시적이다라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치부했던 게 그냥 지금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지금 되돌아오고 있다. 뭐 그런 의견이에요. 뭐 제레미 시걸 교수처럼 인플레이션 꺾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강력하게 금리 인상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베런스 측의 의견이 좀 귀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봤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저도 어제도 이제 뭐 덴나일스 헤지펀드 매니저가 뭐 지금 반등이 뭐 한 8에서 10% 정도만 그 사람들 얘기로는 정확히 한 뭐 9% 정도 베어마켓 랠리 6월 달에 온 것처럼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런스 측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굉장히 안 좋지. 그 투자 심리가 일단 너무 낮고 극도로 낮은 게 오히려 희망이다. 그리고 각국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펀드 쪽에서의 주식 비중보다 현금 비중이 지금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사상 현금이 이렇게 많으면은 오히려 이게 바닥일 수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시기에 사실 어제 국내 증시도 많이 빠졌고 좀 이렇게 뉴욕 증시도 빠지고 있을 때 여기서 매수하는 타이밍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미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랑 좀 틀리게 보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이게 강달러 때문인데 달러 급등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에는 달러가 완전히 고점으로 찍지 않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어마켓 랠리 기술적 반등에 결국에는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진바닥은 내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코스피는 어제 뭐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저점은 깨졌지만은 네네. S&P 500이나 나스닥은 뭐 그래도 장중 적점은 지키고 있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달러 환율 시장이 안정이 안 되면은 구조적으로 강세장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킹달러 현상 때문에 일단 미증시랑 국내 증시를 조금 분리해서 이런 전략을 주셨고요. 웰스파고 측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강달러가 내년 초까지 계속될 거라고 봤는데 전문가님 의견도 그럼 그러시죠? 저는 이제 4분기 12월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뭐 글로벌 아이비들이나 우리나라 증권사 측이나 이렇게 조금 뭐 내년 초까지도 계속 될 수 있다라고 무게 중심을 좀 옮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아직 뭐 4분기 지나봐야지 그건 아는 것이고 뭐 아직까지는 뭐 그쯤에서 가령 예를 들면 23년 초라면 1월 바로 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4분기까지 계속 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 강달러가 시장을 많이 짓누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도 체크를 해볼게요. 윈리조트 예전에도 모닝타임즈에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한 모양이에요.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시티 측에서는 그러니까 뭐 지금 아이비들 측에서는 카지노 주식들 마카오 단체 여행 재개가 23년 1분기로 봤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 단체 여행 재개 소식이 발표되면서 어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 샌즈 윈리조트는 이제 마카오 쪽에 이제 카지노를 갖고 있는 데거든요. 그런 네. 주식들만 좀 급등을 했고 MGM이나 이런 주식들은 어제 좀 빠졌어요. 결국에는. 네.
결국에는 마카오 쪽에 단체 관광이 재개가 되면 실적은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시티 측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하고 주가 리레이팅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같은 이유는 아니겠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카지노 업체들에 대한 투자 의견도 조금 궁금해지는데 물론 시장이 좀 안정화가 돼야겠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괜찮게 보세요. 그렇죠. 뭐 일단은 강원랜드는 이미 실적이 확실하게 확연히 되돌아서고 있고 3분기 네. 나 결국에는 4분기에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예전의 영업이익을 회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뭐 이제 외국인 전용 관광,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GKL이라든가 파라다이스라든가 뭐 좀 넓게 보면 롯데관광개발까지 네. 결국에는 뭐 실적은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 VIP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배팅 규모 금액도 좀 증가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러나 이제 중국 쪽에서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중국은 뭐 그렇다 조금 아직 봉쇄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나 이제 뭐 중국 단체 여행을 마카오는 재개를 한 만큼 다른 나라들도 결국에는 재개를 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조금씩 정상화가 되고 있으니까 뭐 국내 카지노 업체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안정화가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많이 급락이 나왔어요. 코스닥이 거의 5% 넘게 빠지고 코스피도 3% 빠졌잖아요. 어떻게 좀 이 부분이 과매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 개인들이 거의 뭐 투매식으로 네. 집어 던졌는데 개인들이 판 것을 보면은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어제 좀 샀어요. 막판에.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샀고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환매수를 했죠. 7천 계약 이 정도를. 그렇다고 보면 단기적인 바닥은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까도 근데 얘기했듯이 뭐 기술적 반등 나오더라도 네.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 시장을 계속 봐야 되고 올라오면 주식 비중 축소가 맞아는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시장이 안정이 안 됐으니까 네. 만약에 안정이 되고 근데 과거에 이제 IMF 때를 보면은 그때도 뭐 2,000원 선 1999원 뭐 98원 그 정도까지 갔다 이제 꺾여 내려오면서 잠시 그때 바닥이 3중 바닥을 찍고 2월 초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12월서부터 그 이후에 시장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 바닥, 3중 바닥을 또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연저점 288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런데 거기까지 9월 달에 내려갔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1000포인트 가는 상승 랠리가 나왔는데 역시 이번에도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 22원이나 20원 맞아요. 가까이 급등을 해가지고 너무 가파르지 않나요? 이제는 뭐 10원 단위가 아니라 20원 단위로 오르고 있어가지고 네. 뭐 추가적인 상승이 뭐 오늘 단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본다면은 오늘이나 내일이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고점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단기적이고 뭐 5일선 또 11선 지지받고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달러 환율이 자꾸 올라서 참 걱정입니다. 어제 종목들 가운데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그래도 양봉으로 거래를 마친 건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제 뭐 일부 외국인들은 어제 말고도 그저께 금요일장에도 삼성전자를 좀 샀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저가 메리트 보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목표 주가는 이제 뭐 우리나라 증권사 그다음에 글로벌 IB들 모두 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물론 목표 주가는 하향하고 있지만 지금 장부가 수준으로 굉장히 싸다라고 지금 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최근에 일어나서 뉴욕 증시를 확인하시면 정말 한숨이 나오는 그런 장세죠. 장중에 일단 살짝 들어 올려도 하락으로 거래 마치고 있는데요. 물론 하방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 많이 깔려 있지만 단기적인 바닥 신호도 조금은 비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취하실 때 시장 안정화 이후에는 어떤 전략을 꾀해볼까 이 시간에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